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RC 장종훈 쌤입니다. 여러분들 토익 공부 잘하고 계세요? 공부하니까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제가 보통 이제 아침에 수업 오기 전에 수영을 하고 오는데요. 수영을 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을 생각해보면 접영도 아니고 평영도 아니에요. 가장 힘든 거는 일단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막 귀찮거든요. 피곤하고 막 춥고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부해야 된다. 나중에 공부해야지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막상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또 할만해요. 그런 의미에서 토익 공부 고민만 하지 마시고 냉큼 시작하시고요. 막상 하면 또 할만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랑 같이 목표 점수를 위해서 오늘 적중 예상 특강 한번 준비해 봤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여기 토익 누르시고 토익 게시판 들어오시고 토익 자료실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저랑 함께 푸시게 될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안 풀어보고 제가 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잘하네. 잘 푸네. 그게 맞지. 여러분, 전 다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틀렸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운받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운받는 김에 제 것만 다운받지 말고 우리 해커스 선생님들께서 정말 노력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든 문제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무료입니다. 다운받아 오시길 바랍니다. 받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풀어봤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풀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101번 문제입니다. 이 101번 문제는요. 모든 토익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쉬워요. 한 번에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풀 때 항상 어떻게 접근해요? 보기부터 먼저 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보기를 봤을 때 보기가 비슷하다 다르다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대명사로서 비슷한 보기를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보기를 가지고 있으면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를 풀 땐 항상 동사부터 먼저 찾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동사예요. 볼까요? 갑니다. stop. 첫 번째 동사 찾았죠? 방심하지 말고 또 들어가요. 쭉. 어디? 여기 있네요. take. 동사 또 나왔죠? 또 들어가 볼까요? 어디 있어요? bring. 동사가 3개나 나왔어요. 선생님, 이 동사가 3개가 나오는 게 가능한가요? 안 돼요. 하지만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접속사입니다. 지금부터 접속사를 찾아볼게요. 어디 있냐면 although 첫 번째 접속사 나왔습니다. 뒤로 쭉 가다 보니까 as 두 번째 접속사가 나왔네요. 그럼 이제 되는 거예요. 왜요? 항상 동사의 최대 개수는 접속사의 최대 개수 플러스 1개거든요. 지금 접속사가 2개 있으니까 동사는 여러분들 총 3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 동사 3개가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빈칸을 보자고요. 자, 빈칸을 쭉 보니까 여기에 of가 나와 있고 뒷자리가 비었네요. 전치사 뒷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품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명사절, 대명사, 명사, 동명사요 라고 말해주면 돼요. 근데 입이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가 말했죠? 이해와 암기는 다른 거예요.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암기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절의 동그라미, 대의 동그라미, 명의 동그라미, 동의 동그라미. 그래서 뭐가 돼요? 절대명동. 전치사 뒷자리는 절대명동.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명동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명사가 지금 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전치사 뒷자리에 대명사, 어떤 대명사를 쓸지 골라내는 문제구나 라는 거겠죠. 좋았어요. 결국 대명사라는 것은 무언가를 대신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문맥상 무엇을 대신하는지 여러분들이 문맥으로 찾아줘야 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맞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가 뭐예요? 맞습니다. 구내식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회사가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근로자들은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라는 거겠죠. 즉, 거의 이용을 안 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무엇을요? 바로 앞에 이거를요. 카페테리아. 그럼 보기 중에서 카페테리아를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가 무엇이에요? 찾아볼까요? 보기 중에서 A 같은 경우는 부정대명사인데 아무거나 하나를 의미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아무거나 하나가 아니라
요거예요. 요거를 가리켜야 되거든요. 요거. B는요.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다. 정답 바로 나왔네요. 이 시겠죠. C는 them인데 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카페테리아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가리켜요? 도주도 복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탈락. 정답은 B로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rarely의 뜻을 몰랐다면 이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앞에 있는 명사 cafeteria를 대신해서 가리키는 게 바로 대명사다라는 거겠죠. 고생하셨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고요. 해석을 깔끔하게 해보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맞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회사는 식당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근로자들은 그것을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뭐뭐 때문에 대부분 most라는 것은 여러분들 대명사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대부분은 가지고 옵니다. 그들의 도시락을요. 오호, 끝났네요. 잘했죠? 101번 문제. 빠르게 풀어야 돼요. 102번으로 갑시다. 10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기를 쭉 보니까 품사가 전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품사가 전부 다 같기 때문에 비슷한 보기,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동사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보기 중에 동사가 어디냐면 provided 동사 한 개 떴고요. 침착하게 뒤를 쭉 보니까 더 이상의 동사는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동사나 접속사나 이런 걸 잊으셔도 괜찮아요. 빈칸만 보고 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동사 뒤쪽이니까 목적어 자리인데 use for information, 특히 information이 명사로서 목적어입니다. 와우, useful은 형용사고요. 그 앞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라는 싸움인데 원래 형용사, 행용사, 명사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다라는 거겠죠. 자, 보기를 쭉 보니까 얘들은 전부 다 부정수량 형용사네요. 그게 뭐냐고요? 자, 지금 인강 보시는 분들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는 지정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명이 아니라 자, 인강 보시는 분들 중에 몇 명만 앞으로 좀 와보세요. 몇 분은 뒤로 가주세요. 이런 게 어떤 거냐면 바로 부정형용사, 부정수량 형용사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정해지지 않은 개수, 정해지지 않은 수량을 의미할 때 보통 쓰는 게 이 부정수량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쓰려면 여러분들께서 규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규칙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불가산이냐에 따라서 앞에 올 수 있는 수량 형용사가 정해져 있다는 거겠죠. 첫 번째로 each, every, another 같은 경우는 단수 가산 명사랑만 올 수 있습니다. 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얘들은 여기 나올 수 없겠죠. 그럼 보기 중에서 each나 every나 another가 있나요? 요 있네. 바로 탈락. 뒤에 거를 볼까요? few, a few, many 이 친구들은 복수 가산 명사랑 나오는 거예요. 보기에 있어요? 하하하 있네. 탈락. 자, 그럼 여러분 참고로 several도 복수 가산 명사랑 나오는 거니까 탈락인데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걸 외울 때 few랑 a few의 차이점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신다면 few와 a few의 차이점은 어가 있으면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few 그냥 쓰면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ew와 a few의 차이점은 어는 약간 긍정적으로 말할 때 쓴다. 그냥 few는 부정적으로 말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불가산 명사 앞에 오는 표현 much, little, a little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어가 붙으면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정보라는 명사가 있으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정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정보가 있다. A little information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만약에 좀 내가 부정적인 상태예요. 야, 정보가 이거밖에 없어? Hey, only little information here.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much하고 little은 불가산 명사 앞에 와요. 요거를 잘 외우는 방법은 제가 지금 머리를 만졌죠? 머리는 셀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머리카락 한 번에 다 못 세니까 머리는 셀 수 없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자, other, some, all 이 친구들은 복수 명사랑 불가산 명사랑 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이는데 참고로 예전에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어떤 문장에서는 some이 단수 명사 앞에 오던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단수 명사 앞에는 예외적으로 some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의미가 몇몇이 아니라 어떤, 무슨 이라는 표현으로서 사용이 되는 예외적 상황이다라고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other, some, all 전부 다 복수랑 불가산 명사로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불가산 명사니까 정답은 바로 some 튀어나와야죠. 바로 C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consultant가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약간 맞죠? 몇몇의 유용한 정보들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최근의 변화예요. 어떤 것에 대한 변화예요? 맞습니다. 세법 개정, 텍스 코드, 세법에 대해서.
끝.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부정형용사 잘 암기해 주시고요. 머리는 셀 수 없다. 기억해 주세요. 10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시나 여러분들 보기가 전부 다 비슷하니까 문법 문제겠죠? 동사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동사 나오면 stop 하세요. 쭉 가다 보니까 stop. 동사 나왔죠? 또 들어갑니다. 동사가 어디 있어? 없어요. 쌤 그럼 이제 더 이상 동사는 없나요? 아니요. 대시 여기서 바로 접속사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뒤쪽에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이 자리는 동사 자리입니다. 동사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무엇? 바로 수태시입니다.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수태시. 단수, 복수, 능동태, 수동태, 시제. 요 세 가지를 다 따져야 한다라는 거겠죠.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볼까요? Any item ordered online. 중요한 것은 ordered online이라는 것은 분사로서 앞에 있는 아이템을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템은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주어. 그리고 또 뭐?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Within 2 days는 목적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 잡았고요. 그리고 미래 시제. 왜 미래 시제냐면 지금 앞에 문장을 봤을 때 guarantee, 이게 보장한다, 확실하게 한다라는 의미인데 보장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에 대해서 뭔가 보장한다라는 의미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일어났던 일을 보장한다라고는 잘 하지 않아요. 어떠한 보험이라든지 어떠한 guarantee, 여러분들이 드는 보상 제도들은요.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뭐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뭐 확실하게 보증할게, 보상할게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보기 중에서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보기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C겠죠. 이렇게 해서 수태시를 다 따졌을 때 정답은 C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은 C겠죠. 해석을 하면 Salmon Camping Suppliers. 여기서 중요한 거 S 대문자, C 대문자, S 대문자죠. 이렇게 대문자가 찍혀있는 단어들이 모여있으면 고유명사를 의미해요. Hackers, Samsung, LG, Microsoft 이렇게 여러분들 상호명이나 고유명사는 앞에다가 대문자로 시작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덩어리 전체가 상호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셀맨 캠핑 용품은요. 뭐해요? 왔습니다. 보장합니다. 대니아를요. 어떠한 아이템이더라도 어떤 거냐면 주문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사니까 뒤에서 앞에 있는 아이템을 꾸미죠. 자, 온라인으로 주문이 된 어떠한 아이템이라도 배송될 거예요. 이틀 내로. 와, 엄청 빠르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C로 골라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10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시려면 역시나 보기를 보고 문법 문제구나. 동사 어딨지? 찾아볼까요? 동사. 선생님 여기 동사요. featured 이거 동사 아니에요? 특집으로 다루다, 특집으로 하다? 혼나요. 자, 지금부터 제가 3초 드릴 거니까 이게 동사가 왜 아닌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물론 얘기할 수 없겠죠. 맞죠?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뭐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도 있는데 요건 지금 동사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동사라고 치면 지금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야 돼요. 얘 뒤에 지금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동사가 아니라 동사에서 발전을 한 분사인 걸 아셔야 돼요. 분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동사가 아닙니다. 목적어가 뒤에 없잖아요. 뒤로 쭉 한번 볼까요? 와우, 여기 있네요. were. 이게 바로 진짜 동사예요. 왜냐고요? 쌤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 저런 비동사는 원래 목적어를 못 가져요. 얘들은 뒤에 나오는 more innovative라는 것이 보어로 사용이 되는 비동사예요. 전형적으로.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동사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동사는 하나밖에 없고 앞에는 분사구가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이런 꼴.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비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 분사라고 말했잖아요. 이 분사라는 것은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구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가 주어 자리라는 거를 알아채시고요. 분사는 사실상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수식어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동사와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were이라는 것은 복수 동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수 주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복수 주어 자리이고 명사 자리라는 사실까지 알아냈어요. 이 말인 즉슨 복수 명사가 정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분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복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복수 명사밖에 없으니까. 보기 중에서 복수 명사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하, 여기 있네. styles.
B가 정답인데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걸 알아보자면 여기 featured라는 분사가 지금 왜 명사 뒤에 와 있느냐 요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분사는요. 명사 앞에 나올 수가 있고 명사 뒤에 나올 수가 있는데 분사가 명사 앞에 나오는 순간은 분사가 한 단어일 때 명사 앞으로 나가요. 예를 들어 featured라는 분사가 한 단어 혼자 있었다면 명사 앞으로 나갔겠죠. 이걸 분사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featured라는 분사는요. 뒤에 나와 있는 at the fashion show까지 전 명구와 함께 다니는 과거 분사 구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사 구가 되면 명사 뒤로 빠져야 되고 분사 형용사가 되면 명사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확인을 제대로 해볼까요? 정답은 당연히 복수명사니까 styles가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여기 보면 the clothing styles라가 주어겠죠. 맞죠? 어떤 거냐면 선보여진이라고 보면 되겠죠. 맞죠? 어떻게 선보여졌어요? 어디에서? 패션쇼에서. 이 패션쇼에서 선보여진 그 패션 스타일은요. 어땠어요? were more innovative. 혁신적이었어요. 무엇보다? in previous years. 이전에 예년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혁신적인 스타일을 봤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10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문제, 바로 그 문제, 무엇? 접전부 문제입니다. 이 접전부 문제는요. 빈칸에 접속사를 쓸래, 전치사를 쓸래, 부사를 쓸래? 로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왜 까다롭냐면 여러분들께서 문법도 알고 문맥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조금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빈칸이 있죠. The next color라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그냥 명사 덩어리라고 보시면 편하겠죠. 다음 분기라는 명사. 그럼 보기 중에서 명사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 전치사예요. 여러분들이 전치사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해낼 수 있겠죠. 자 일단 전치사 자리라는 건 알겠고 적어두시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또 대문자 2개 찍혀 있죠. 이 회사가 지금 계획 중이에요. 고용하는 거예요. 50명의 추가적인 근로자들을요. 다음 분기 나와 있고요. to prepare 뭐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prepare와 prepare for의 차이점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지금 for가 나와 있으면 prepare for 수동적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태풍이 오니까 문을 닫자 이런 게 대비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 for가 없었다? prepare 이거는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런데 이건 준비라기보다 대비 느낌이네요. 그렇죠? 다가오는 프로젝트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뽑는 거예요. 50명의 사람들을. 자 그럼 보기 중에 전치사 어디 있어요? 전치사 하나밖에 없어요. 전치사가 바로 B예요. 뭐뭐 하는 동안 뭐뭐 내내. 그래서 다음 분기 내내 고용을 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정답을 B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접전부 문제는 토익 시험에 8개 정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전부 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목표 점수가 700점 혹은 800점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요거. 오케이? 좋았어요. 계속 갑니다. 106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문법 문제 동사부터 찾아볼까요? 쭉 보니까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없는데 잠깐 여기 콤마 여기 콤마. 여러분들 문장을 쭉 말하다가 갑자기 콤마가 나온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문장 사이에 쓸데없는 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수식어. 지금 문장 사이에 수식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동사거든요. are. 그럼 앞쪽은 주어예요. 근데 이게 없다라고 치면 이 자리가 주어 자리구나라고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수태시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동사가 are이기 때문에 주어는 당연히 복수 주어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중에서 복수 주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B밖에 안 보이네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단수 주어 다음엔 단수 동사, 복수 주어 뒤에는 복수 동사 요거를 외우는 방법은 S는 VS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S가 여러 개면 V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단수 동사 뒤에는 S가 붙거든요. 일반 동사 뒤에 S. 그러나 복수 동사 뒤에는 S가 안 붙고 원형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S는 VS, S가 여러 개면 그냥 V.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안 까먹고 문제를 또 풀 수 있겠죠.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가볍게 B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모든 직원들의 지출 보고서는요.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are due.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마감일이다라는 겁니다. On the 5th of every month. 아하, 매월 5일이 항상 마감일이래요. 그래서 지난달에 쓴 여러분들 영수증이나 이런 걸 모아뒀다가 뭐 다음 달 5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듀예요. 마감 기한이다라는 거겠죠. 정답은 B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시겠죠? 갑니다. 107번 문제. 하하. 재밌네요. 이것도 문법 문제. 동사 찾자. 동사 찾으면 멈춰 하세요.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 어디 있어요? 아하. 지금 보니까 동사가 여기 need가 한 개가 보이네요. 얘가 동사고 뒤에 to pass a city health inspection이 목적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 중에서 앞쪽은 싹 다 주어라고 잡아야 되는데 재밌는 게 있죠. 주어가 생각보다 너무나 길어요. 그럼 보통 그 사이에는 무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무언가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을까? 여기 있네요.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 여러분들 아까 풀었던 문제에도 나왔는데 이 분사라는 친구가 분사구가 되어서 명사 뒤에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분사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경우의 수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명사 앞자리가 아니라 명사 뒷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분사 형용사는 아니고 분사구인데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따지는 문제예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현재 분사, 뒤에 목적어가 없고 수식어구나 전명구가 있으면 과거 분사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바로 확인, 이 자리에 분사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뒤에 나와 있는 their business license라는 게 목적어가 될까요? 수식어구가 될까요? 목적어구가 되겠죠. 그럼 보기 중에서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건 현재 분사 C 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을 일단 C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해석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Retail Food Establishment.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식품 도매업소, 소매업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품을 파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뒤를 쭉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establishment, 식품 소매업체를 지금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어떻게 꾸며주느냐? 아하, renewing이 어떤 거냐면 갱신하는 이라는 표현으로서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능동태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들의 사업, 면허를 갱신하는 이 음식 소매업소들은요 필요합니다. 뭐를요? 아하, 통과해야 돼요. 도시에 어떤 거? 보건검사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 C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10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기 보니까 어때요? 전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 문제는 어휘 문제. 어휘 문제는 동사 찾기가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풀어야 돼요. 그 말인즉슨 바로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석해볼까요? Passengers. Passengers가 누구예요? 승객들이에요. On the Brava Cruise Liner. 재밌네요. 이 그 크루즈에 이제 뭐 라이너에 탑승하는 승객들은요, are obliged. obliged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맞습니다. 뭐뭐 하도록 의무가 있다. 뭐뭐 할 의무가 있다. 하도록 되다라는 표현이죠. 뭐 하도록 되느냐? 뒤를 쭉 보니까 basic, 기본적인 safety video, 안전에 대한 비디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봐요. Before boarding, 올라타기 전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승객들이 크루즈에 탑승하기 전에 비디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디오를 스스로 안녕 나 크루즈 탄다 이거 찍어야 돼? 물론 찍어야지. 맞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토익에서는 비디오를 본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겠죠. 우리가 친구랑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 정답은 감상한다, 본다, 시청한다, watch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크루즈 타기 전에 이 비디오를 보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0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어휘 문제네요. 어휘 문제는 어떻게? 해석으로, 문맥으로 풀어야 돼요. 바로 해석 들어갑니다.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sales, 매출이에요. 그 나라로 보내는 매출, 그 나라의 매출이 have slowed down. 이게 여러분 감소했다, 둔화했다라는 거겠죠? The US, United States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미국은요.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로. 어떤 상태예요? 어떠한 시장으로 남아 있대요. For the company, 그 회사에게.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로직을 한번 보자고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접속사는요. 반전이 있어야 돼요. 반전이란 게 뭐냐면 좋은 얘기를 하다가 나쁜 얘기를 하거나 나쁜 얘기를 하다가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나쁜 얘기를 했어요. 슬로우 다운 돼서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좋아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 판매가 둔화되면 원래는 안 좋은 시장, 안 좋은 시장에 대한 반대는
좋은 시장. 그럼 보기 중에서 좋다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정답은 D겠죠. important. 판매가 조금 둔화되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으로 남아있다.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좀 더 힘냅시다. 110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문법 문제, 동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쭉 보려고 했더니 동사가 없네. 이런 경우가 뭐냐? 바로 수식어구로 시작하는 문장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밌는 것은 지금 여기 for details, 전 명구로 시작을 했죠. 뒤쪽 편을 쭉 보니까 여기 or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쪽 편에도 수식어구 자리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수식어구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수식어구의 대표적으로서 부사절, 부사, 부사구, 분사, 투부정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등이 있는데 보기 중에서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수식어구는 투부정사밖에 없네요. 왜냐?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중에서 부사적 용법으로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식어구로 자주 쓴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어디에? 여기 토익에. 그래서 정답은 C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For details, 자세한 내용들, 무엇에 관해서 뭐 다른 뭐 혜택들, 그리고 뒤를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 구독하기 위해서. 그 매거진을 오늘 구독하기 위해서는 방문해 주세요. 명령문의 동사 나왔고요. 어디요? 여기요.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111번 문제 갑니다. 역시나 어휘 문제 문맥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Some of the museum objects. 아하. 박물관의 몇몇의 물건들은요. are extremely fragile. fragile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깨지기가 쉬워요. 엄청 깨지기가 쉬우니까 어떻게 다뤄야 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깨지기 쉬운 물건들은요. 막 다뤄야 될까요? 안 그러면 어이구 내 토익 점수 이렇게 다뤄야 될까요? 어이구 내 토익 점수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죠? 보기 중에 정답은 소중하게 조심해서 C, cautiously밖에 없겠죠. 그래서 박물관에 있는 몇몇의 물건들은 깨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굉장히 다뤄줘야 돼요. 어떻게? 좀 더 조심스럽게. cautiously가 정답입니다. 어휘 문제는 이렇게. 계속 갑니다. 112번 문제입니다. 와우, 드디어 나왔네요.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자, 보도록 할게요. 문법 문제고 동사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지금 쭉 보니까 동사가 어디 있느냐? 아하, have been reserved가 동사네요. 뒤를 쭉 보니까 hold가 또 동사예요. 와우. 그러면 동사가 2개 나왔다는 것은 접속사가 1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기 중에 접속사만 잘 골라내 주시면 되겠죠. 일단 저는 C는 탈락을 시킬 거예요. A도 접속사, B는요. A, B도 탈락을 시킬게요. 접속사가 될 수 없으니까. D는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who냐 which냐의 싸움이겠죠. 자, 그럼 일단 접속사를 지금 잡았고 앞에 있는 명사, people을 꾸며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용사절이겠죠. 형용사절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려면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오는 명사가 사물이냐 사람이냐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앞에 나오는 명사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꾸며주는 형용사절 중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바로 눈에 들어오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who를 정답으로 고르면 되고 이런 형용사절 문제를 풀 때는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에 무엇이 비어 있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장 전체에서 hold가 동사니까 주어가 비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A겠죠. 이렇게 골라내는 게 바로 형용사절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학생분들이 보면 당황을 하거든요. 당황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동사부터 찾아야 돼요. 동사 찾고 2개네? 접속사 2개 중에 뭐 쓰지? 이렇게만 해도 50대 50의 확률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장에 가면 헷갈릴 거예요. 그게 시험이고 그게 토익이에요. 그게 문법이고. 그럼 어떻게? 확률을 올려야죠. 기대하겠습니다. 꼭 점수 받으세요. 113번 문제입니다. 와우, 요거는 이제 또 어휘 문제죠. 문맥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chool officer라고 말하면 학교 관계자들은요. have set aside fund.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have set aside, 어디에 두다, 마련하다라는 거죠. 뭐를요? 기금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to 무엇 하기 위해서. more computers,
더 많은 컴퓨터를 into 어디로 넣기 위해서? 클래스룸으로. 아하. across the district. 이게 어떤 거냐면 지역 전역에. 아하. 지금은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해보시면 어느 지역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대부분이 컴퓨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야, 컴퓨터 좀 깔자. 돈 좀 모으자 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로직적으로 딱 봤을 때 기금을 마련한다라는 것 자체가 컴퓨터를 많이 구매하기 위해서 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럼 보기 중에서 뭔가 컴퓨터를 구매하고 얻다라는 표현으로서 earn을 쓸지 bring을 쓸지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조금 되겠지만 여러분 선생님 D는 정답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부하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부할 때 이 펀드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사실 기부를 하려면 컴퓨터가 그냥 바로 있으면 되는 거지 기부를 할 때 굳이 돈까지 계속 모아가지고 또 기부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earn을 쓰냐 bring을 쓰냐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earn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자나 동, 명성 따위를 얻다라는 표현이고 여기서 bring이라는 표현을 써주면 bring into A를 B로 이동시키다, A를 B로 넣어버리다라는 표현으로서 보기 중에 정답으로 가장 적합한 게 bring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답은 C가 나와야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학교 관계자들은 지역 전역에 있는 교실에 조금 더 많은 컴퓨터를 들여오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도네이트를 사용을 하시고 싶다면 도네이트를 그냥 바로 컴퓨터로 바로 도네이트를 하는 거지 굳이 기금을 막 전역에서 모아서 도네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바로 모았겠죠. 컴퓨터를 도네이트 하려면. 그 정답은 C가 튀어나와야 되고 특히나 이제 bring이라는 단어가 into랑 잘 어울려요. 여러분 관용어구거든요. bring A into B. A를 B로 이동시키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나와야 됩니다. 힘을 내시고 잘 기억해 두세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4번 문제입니다. 114번 문제도 역시나 접전부 문제죠. 제가 조심하라고 했죠. 접전부 문제는 문맥과 문법을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bank branch, 그 은행 지점은요. is closed, 닫아요. on weekend, 주말에요. 주어 동사 나왔네요. 그럼 뒤쪽 편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있나요? 있네요. 아하, 이 말인즉슨 이쪽은 접속사 자리다. Computer customers, 고객들입니다. Can either come back. 아하, either가 접속사로 나왔고 뒤에 또 or가 나왔죠. Either A or B, 상관 접속사. 요구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오거나 안 그러면 다른 지점을 방문을 하세요. 왜? 주말에 쉬니까요. 자, 그럼 보기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로직을 좀 따져보셔야 되겠죠. 고객들이 지금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고객들이 지금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이쪽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앞에 나오는 게 원인이에요.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결과겠죠. 원인과 결과 사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so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정답은 A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선생님, so가 접속사 맞아요? 여러분 보통 so는 부사로 많이 쓰지만 so와 for 같은 경우는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가 딱 있는데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절과 절,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이 친구들은 접속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115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문법 문제네요. 동사부터 찾아볼까요? 자, 갑니다. 쭉 넘어가서 동사 어디 있느냐? 여기 are experiencing 동사 한 개 나왔고요. 뒤를 쭉 보니까 더 이상 동사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음 놓고 빈칸을 딱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어가 관사예요. 뒤를 쭉 보니까 problem이 명사네요. 그럼 떠올라야 되는 것은 뭐예요? 맞습니다. 바로 관부혁명, 소부혁명.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리듬 한번 타보세요. 관부혁명, 소부혁명.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웬만하면 보통 시험장에 가면 이 순서로 나올 거예요. 지금 관사 나왔죠? 그러면 관부혁명이니까 선생님 여기 부사 써요? 형용사 써요?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외울 때는 관부혁명, 소부혁명이라고 신나게 외우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적용을 시키려면 이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부사는요.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여기 지금 형용사가 없으면 부사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관부혁명이라고 외워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관혁명, 관명, 혁명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사가 등장을 하려면 반드시 형용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점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보기 중에 형용사만 골라보시면 되겠죠. 어디 있습니까? 하하, 형용사 B밖에 없네요. technical. 테크니컬은 기술적인 문제다라는 거겠죠. 해석을 해보면 지금 고객들이에요. 어디에 있는 고객들이냐고 보냐면 West Davenport Subway Line. 지금 웨스트 데이븐포트 지하철 노선에 있는 고객들은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요? 아하, 좀 열차 지연이 있나 봐요. 지금. 왜요? 뭐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5였고 지금부터 파트 6 들어가 보도록 할 거니까 문제 안 푸신 분들 있으면 냉큼 풀어오세요. 갑시다. 점수 잡는 해커스.